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선욱입니다. 오늘 새로운 방송, 시험 방송입니다. X, 영어로 EX. X가 뭘까요? 예. 그래서 여성 세 분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다를 떠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우리 그 팟캐스트 쪽이나 이쪽 봐도 여성분들끼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죠. 특히 시민들. 예. 그래서 여성 세 분으로 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EX, X.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X를 앞으로 이제 하실 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빠질 거예요, 저는. 네. 저는 빠지고 이제 센 언니들, 네. 센 언니, 예. 센 언니 세 분이서 알아서들 하실 거예요.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각자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먼저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이다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각예술 작가이고, 일단 공식적인 건 그렇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각예술 작가고요. 주로 다루는 매체는 사진이랑 영상,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성 문제나 좀 사회적인 이슈들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기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지방 여자, 공간 디자이너랑 공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공연 기획이랑 디렉터로도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지입니다. 양윤지님. 자, 그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실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약간 취미는 달리기가 취미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서울 중앙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와서 이렇게 입술이 다 터졌어요. 면역력이 약해져갖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취미로 이제 좀 감성적인 걸 또 좋아해요.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극단 생활도 같이, 직장인 극단 생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것들을 주로 좋아하고 리액션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앞으로 리액션 열심히 하시겠네. 네. 자, 마이크는 하여튼 조금 가까이 돼서 네. 해주시고요. 네. 지금 소개는 간단하게 들으셨는데요. EX라는 이름을 지금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 보면 expression, experience, example, ex-girlfriend, extra, exit, EX로 시작되는 다양한 단어를 쭉 나열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팀 이름을 뭘로 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EX 앞에 이제 붙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뭘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이랑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일단 경험 위주로 진짜 약간 사소한 일상 같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되게 어떤 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면들이 보여지는 그런 약간 경험들 위주로 약간 수다 토크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experience, 그다음에 example, 뭐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example도 있고, 또 누군가의 뭐 엑스 걸프렌드이기도 하니까 엑스 걸프렌드라고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뜻을 조금 담을 수 있는 EX라고 이제 좀 결정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조금 열려 있는 약간 어떤 뭐 고정되어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좀 운신의 폭을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열린 의미가 되고자 해서 EX로 정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은 주 1회를 할 거고요. 방송 일자는 사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화요일이지만
화요일에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화요일에 할 수도 있고 뭐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수요일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차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방송 어떤 내용 하실 거예요? 궁금한 거. 방송을 저희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뭐 딱 정형화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뭐 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냥 컨셉이 약간 여자들의 수다 이런 게 컨셉이거든요. 그냥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하듯이. 근데 저희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동안은 이제 여성들이 여성들끼리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보내주신 프로포절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거 파일을 딱 보는데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제가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이 담론을 저희가 사실 좀 피해가고 있는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했다가 딱 보니까 거창한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가가지고 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또 표방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돌발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민감하네. 네.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우선은 짐작을 하기로는 저는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네네, 그 책 네. 자체가.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즉석에서 지금 돌발 질문이라 가지고 적잖이 좀 저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답해도 될까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그 책 쓴 내용을 봤어요, 조금.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네.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여성을 그렇게 예, 대상화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되게 적나라한 욕망들이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약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저는 조금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이나 아니면 네. 어떤 그러니까 의식주 이런 걸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직업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까지 재단되어야 될 기준인가? 그거는 솔직히 전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네. 예. 뭐 저랑 비슷한데? 네. 그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 그만 잘라라,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극단적으로 재단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들을 다 잘하세요. 예, 그런가요? 방송 잘 될 것 같아. 저희가 셋이 되게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쩌리 일반인들인데, 그냥 약간 좀 세 보인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저희가 방송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떨려요. 예. 예. 근데, 지금 소개를 보면, 공통 키워드가 여자, 섬, 서른 즈음, 영국부, 똘끼, 열정, 방골,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예. 한번 부연 설명을 좀.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같이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떤 섬 컨텐츠 여행 이런 행사를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행사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요. 이따가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코너에서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부조리함과 또 불합리함 이런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서 술 먹으면서도 하고 카페 가서도 하고 이러다가 이런 환경을 개선을 하려면은 여성들이 약간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되게 긴장된다 이거. 그리고
편하게 말해, 편하게. 나도 긴장되잖아. 그런 토로의 장이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해보자 한번 해가지고 결성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코너 제목이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네. 했네 했어. 네. 예, 이 코너 했네 했어. 네. 이거 맞아. 표현 제법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했네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코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했네 했어 그냥 딱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뭐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게 어떤 구체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을 약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했네 했어.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니까 네. 뭐 했네 했어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해도 되나? 일반적으로 약간 떠올리는 그런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분야에서 겪었던 어떤 뭐 여성 관련된 이슈라든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좀 약간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부조리하다, 아니면 좀 이건 너무 열받는다, 이렇게 좀 꼬집어주고 싶은 경험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로 저희가 했네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네. 네. 자, 이 밖에 이제 사회적 이슈 토론 코너가 있고요. 이건 오늘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빠질 건데요. 네. 오늘은 한샘 그 여직원 성폭행 사건 이런 거 이야기 나누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언더독 프로젝트, 이거는 뭐 게스트 초대해서 네.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다양하게 시도를 지금 해보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 재미있는 방송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일단 우리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네. X 팀, X를 앞으로 진행해 주실 세 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빠지고 이 세 분들의 수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빠질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도 옆에서 시청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 소개는 앞서서 말씀해드렸고요. 저희가 어제 했네에서 코너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잠깐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캠핑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먼저 하고, 네, 누가 말씀? 저희가 캠핑을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던 자리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외적인 평가, 또 약간 여성들을 그 정형화된 자기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어떤 단어들을 많이 들었냐면은 뭐 비키니 캠핑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술인과 뭐 게스트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던 건데, 저희를 어떤 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외적인 평가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저희가 토로를 했죠. 토로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예민한 사람, 또 까칠한 여자 이런 쪽으로 좀 치부가 돼버리더라고요. 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좀 부연 설명하자면, 다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어쨌든, 네, 얘기하자면, 어쨌든 캠핑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캠핑이 막상 저희가 이제 완전 캠핑 초보예요. 그러니까 뭐 캠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보니까 생각보다 캠핑 내 문화가, 물론 안 그런 캠핑도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약간 남성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캠핑과 섬을 즐기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뭐 활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되게 좀 안 입고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캠핑하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옷은 아웃도어 룩을 입어야 되고,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저희가 좀 거기서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셋 다 약간 이런 문제에 민감하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네. 뭐 네. 이게 시선이라는 게 뭐 정형화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뭐 자유롭게 좀 차별화될 수도 있고, 또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예술가는 이래야 되고 예술가로 왔으면 이래야 되고, 뭐 뭐든지 그 기준이라는 거에 맞춰서 꼭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건 좀 어떨까. 그렇다고 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어떤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이게 일반화될 수 아니 이게 뭐지? 어떤 뭐 답을 정해두고 하는 일들이 아니고 그냥 재밌으려고 간 캠핑이었고 즐기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아 너희는 이렇게 해서 틀렸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진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섬에 이제 약간 그 아티스트로서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되게 눈에 띄었었어요. 그 캠핑에서. 왜냐면은 여자끼리 오는 이제 캠핑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이제 뭐 인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셋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외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잠깐 사이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분이 그때 살짝 나쁜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뭐 옷 입는 거나 뭐 아니면 얼굴 막 이런 거 좀 약간 그런 거 평가받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티스트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여자로서 너무 이렇게 너무 정체성이 여자로서만 어필되는 게 조금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사진 찍으러 왔다. 그래서 섬을 나만의 약간 관점으로 좀 찍어보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난 척하네. 뭐 예술가 대접해주기 바라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자기 커리어를 좀 내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재수없다는 말을 듣거나 아니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사회생활 못하는 건가 생각해가지고 그럼 막 그러게 되면 또 이제 뭐 너무 또 금세 또 이제 여자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니까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저도 전에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저 음악을 했었어요. 음악을 했었는데 공연을 그 캠핑 내에서 공연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연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저한테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당일에 가니까 윤지 씨도 노래 한 곡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준비해 간 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안 한다고 했더니 다은 씨랑 똑같은 류의 풍으로 그러면은 뭐 예술가 대접을 받고 싶냐. 이 말을 우리한테 한 거잖아요. 아니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어디 직장에 들어가나 어딜 가나. 아 이따가 뭐 한샘 얘기도 할 거지만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딱 철벽처럼 해도 욕 먹고 너무 막 뭘 해도 욕 먹는 거 아니야 결국? 어쨌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우리끼리 그렇게 섬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왜냐면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한테 그분께서 했던 행동들이 똑같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다음날 사과를 받았어요. 그렇죠. 오셔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제 많이 실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과를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대체 아웃도어 룩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희가 로브를 입었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로브 입었다고 욕 많이 먹고 어쨌든 뭐 그런 뭐 외적으로 평가를 좀 많이 당해서. 네. 근데 이게 문제가 평가를 당하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약간 2차적으로 봤을 때 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했을 때 그걸 또 말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되게 예민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쟤는 어리면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 뭐 지금 뭐 앞으로 말할 뭐 한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쪽 분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그런 뭐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라든가 태도 측면에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이런 불만을 제기를 했을 때 아, 쟤 되게 예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발언을 못 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말을 아까 저희가 지금 처음 만나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어떤 좀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저희 만난 일화는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경험담 얘기하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헨리에서는 일단 저희 처음이니까 저희 만난 얘기를 했는데 이후로 각 분야들 있잖아요. 각 분야 뭐 몸담고 계시는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분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경험을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아요. 네, 헨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코너로 준비한 게 저희가 사회적 이슈 토론 코너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잠시만요. 네. 저희 헨네서 이 코너에서는 저희의 일화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겪으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그래서 그쪽으로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걸로 보내주시면은 그 대화를 또 저희 그 주제를 다뤄보기도 하고 이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밌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 에피소드도 듣고 얘기도 듣고 같이 공유하고 얘기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었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 토론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 토론 코너에서는 사회적 그냥 진짜 한 주에 약간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좀 약간 저희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성을 대표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의 시선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게 꼭 여성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좀 중요하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된다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 주 지금 처음 시험 방송에서는 한창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샘 사건에 대해서 한샘 문제가 많잖아요. 뭐 근데 뭐 현대카드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어제. 네, 그래서 그런 한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 한세 사건이 양상이 어떻게 보면 살짝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인지 약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25살인가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 한 회사에서 그냥 뭐 겪을 수 있는 온갖 그 상황들 유형들은 성폭행 뭐 성추행 유행들은 한 회사에서 다 당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먼저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6년 12월경에 약간 그 동기들이랑 이제 입사하기 전에 합숙을 하잖아요. 이제 합숙하면서 이제 만났던 동기들이랑 이제 합숙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이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동기 오빠한테 몰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뭐 손이 훅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동기 오빠가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고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막 나섰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그 동기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1차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1차 피해를 당해서 이 사건을 이제 사측에 알리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경찰에도 이제 뭐 신고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측의 교육 담당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교육 담당자가 경찰서에도 이제 같이 가지고 이제 조사 과정을 도와주면서 이제 협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교육 담당자랑 이제 뭐 카톡도 주고 받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겠죠. 근데 이 도와줬던 이 사람이 2017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 13일경에 교육 담당자한테 모텔에서 또 피해를 당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인 거죠. 2차 피해가 된 거죠.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나왔잖아요. 성폭행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이게 확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해라고 딱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주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뭐 그런 의견도 있긴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던 건 확실하고요. 네네. 확실한데 그게 강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금 가해자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때 이 상황이 신입사원 이제 회식을 했을 때 교육 담당자가 이제 불러서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이제 모텔로 유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올리셨는데 그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기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뭐, 이 사이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조금,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된 게 이분이 1차 고소를 하고 이제
고소가 취하를 하셨거든요, 이 사이에. 근데 이 사이에 이분 말로는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약간 그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회유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뭐 이제 가해자 측 변호사한테도 뭐 이제 이런저런 말을 듣고 형사들도 이제 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에 사측의 회유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때 뭐 등장을 해요.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인사팀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죠. 1차는 성폭행이었으나 고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는 성폭행 수준은 아니었다. 성폭행 수준은 아니었고 고소를 취하한다. 그러니까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쨌든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말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수사 부진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지쳤나 봐요. 이 피해자분께서. 그래서 이제 고소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등장한 인사팀장한테 또 이제 피해를 당해요. 이 인사팀장이 또 이제 뭐 너 이야기가 이제 사내에 알려졌으니까 좀 이제 소문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부서 이동에 관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부산에 마침 갈 일이 있었던 피해자와 이제 부산에서 이 사람도 이제 그 뭐 출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만나요. 부산에서 만나서 이게 진짜 어이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야. 인사팀장이 하는 말이 진짜 난 너무 웃긴 것 같아. 인사팀장이 이제 별의별 이상한, 그러니까 업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뭐 섹시하다. 뭐 그렇지 25살짜리 뭐 이렇게 예쁜 여자랑 얘기해보는 건 뭐 처음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별 이상한 그냥 희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호텔로 이 피해자를 또 유인해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가 뭐 유인은 했지만 이제 뭐 있지는 않고 바로 나왔다고 해요. 나와가지고 다음날 이제 결근하고 그 다음날인가 출근을 했는데 나왔는데 풍기문란죄로 징계가 내려온 거예요. 풍기문란죄로 6개월 감봉이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등 약간 피해를 입었는데 더 2차, 3차, 4차 피해까지 있게 되는 약간 이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이제 고소 취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했듯이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했는데 와가지고 뭐 이런 일들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부모님한테 알려질까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 취하했지만 다시 진행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처음에 강간을 가해를 했던 그분께서 겉으로는 그냥 앞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뭐 사과하고 막 이러지만 뒤에서는 이 여자를 한편으로는 꽃뱀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이제 소문들을 막 내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막 이슈화 되면서 부모님들도 다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분이 다시 이제 고소도 하시고 수사 뭐 재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거든요. 네, 간략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차 가해부터 좀 짚어보면은 네. 1차 피해가 몰카범이잖아요. 이 몰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은 씨도 최근에 네. 네, 경찰서 가서 진술 맞아. 이야기가 이 있잖아요.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이 진짜 몰카가 이슈인 것 같아요. 몰카가. 문제지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몰카를 저도 몰카를 당했거든요. 저는 근데 지하철에서 몰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몰카 제가 이제 공덕역 쪽으로인가 그 중앙선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자리가 나니까 바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밤새고 막 이래가지고 잠든 거예요. 바로 잠들었는데 주위가 막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주변 이제 승객분들께서 아가씨 몰카 찍히는 것 같다고, 몰카 당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막 어떤 중년의 남성분과 이제 그 주변 분들이 막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년의 남성분이 이제 범인이신 거죠. 너무 존칭인가? 범인이었던 거죠. 그냥 범죄자지, 네. 범죄자.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미 전 칸에서 이미 다른 여성분들 몰카를 찍었던 거예요. 찍은 거를 이제 그 군인 두 분께서 발견을 하시고 이제 그 여자분한테 알려주시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몰카 범죄가 진짜 좀 짜증나는 게 이게 피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되게 이게 피해 입증하기도 어렵고 막 핸드폰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면 그만이니까 증거를 좀 잡아야겠다 하셔가지고 이 아저씨가 칸을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몰카 찍는 장면을 또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범인한테 간 거죠. 똑똑했어. 그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입증하기. 어쨌든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신랑이랑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군인 상황이 군인 두 분께서는 그 출입구를 이제 막아가지고 이제 못 나가게 이제 막고 계셨고, 여자분이 이제 피해자, 다른 여자분이 막 따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찍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부인을 계속 하셨는데, 나중에는 결국 시인하셨어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을 했는데, 진짜 여자 얼굴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에요. 네. 근데 불특정 다수의 일반 여자분들 사진이 정말 진짜 한 수백 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진짜 많이 찍은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너무 여러 번 찍었던 어쩌면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지. 근데 이미지 헌팅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촬영을 한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경찰한테 인계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마포 경찰서로 가가지고 이제 뭐 조서도 쓰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뭐 사건이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형사 아저씨께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된지 저도 모르겠고 알아봐야겠는데. 진짜 연락도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게 피해자한테는 연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경찰서 갔을 때 그분 말씀으로는 가해자분께서 반성문을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신데요. 어쩌라고? 근데 어쩌라고?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몰라요.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중간에 형사분이 어쨌든 사법기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랑 가해자가 원래 비접촉이 그게 원칙이긴 해요. 성폭행 같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찌됐든 내가 이 수사 과정을 모르고 있는 거야. 제가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봄날의 정원님이 옷을 짧게 입어서 성폭행 당해도 싸다고 할 분이시네요. 이 위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네, 되게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게 파헤쳐야 할 그런 측면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그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딱 처음에 하는 말이 너 옷 어떻게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옷 그 정말 말부터 단정하게 나오는. 입었어요. 정장 입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정장? 정장 입었다고 그러지 단정하게 않았어? 입었고 근데 뭐 부인의 뭐 이렇게 입긴 했는데 옷 단정하게 입었고 그리고 그 핸드폰 봤거든요. 핸드폰 봤는데 다들 평범한 옷차림이에요. 뭐 원피스 입고 뭐 그냥 뭐 다들 평범한 옷차림이고.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막 야한 옷이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몰카를. 그리고 이게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놈이 그냥 나쁜 짓을 한 건데 어쨌든 그 여자한테 자꾸 그런 질문이 간다는 거죠. 가해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뭐 성폭력 피해나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좀 아주 잘 알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일단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짜유치마 입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밤늦게 돌아다녀도 그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성한테 범죄를 저지른 그냥 그 사람이 범죄자인 거예요. 내가 밤늦게 돌아다녀서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자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잘못된 그런 말인 게, 그러니까 뭐 옷차림에 신경을 써라 아니면은 뭐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사건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자꾸 여자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게 진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뭐 사회적인 인식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룰적인 그런 뭐 이렇게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행동에 그 어떤 결과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된다. 뭐 옷 차림을 뭐 단정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맞아.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늦게 조심해라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약간 특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근데 또 더 많지. 근데 그런 말들은 또 기분 나빠하잖아. 그런 말들은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거야. 근데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어떤 피해자의 잘못을 탓할 수는 없다고. 불특정 다수가 당하는 일이잖아. 내가 뭔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옷을 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다은 씨도 그냥 정장 입고 있었대요. 나는 근데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 신기하다. 왜냐면 나는 이 몰카범의 두뇌를 이해를 할 수가 없지. 난 몰카범이 아니니까요. 근데 난 사실 몰카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노출이 된 의상을 입은 여자들의 뭐 어떤 특정 부위를 찍는다거나 난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이런 줄만 알았었는데 다은 씨가 경찰서에 가서 그 핸드폰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는데 뭐
그냥 앉아서 자고 있는 사진도 있고 앉아 있는 사진도 있고 서 있는 사진도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근데 그 형사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미지에서 뭐 특정 신체 부위의 몇 %? 뭐 그런 그런 뭐 게 어떤 있나 봐, 그런 진짜. 기준이 있대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딱 찍는 거 도찰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당연히. 그거를 잘못된 거죠.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몰카범들 잡기도 어렵죠. 저는 이제 뭐 현행범으로 잡긴 했는데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막 그 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막 다행이라 그랬어요. 그 사진 보니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현행범으로 잡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 얼굴 이미 다 팔렸을 수도 있는데 네가 모르는 것 뿐이라고 이미 그 전에 다 이제 유포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치 어떤 또 커뮤니티에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잡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잡았지만 예전에 못 잡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불안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던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웬만하면은 이제 뭐 자거나 좀 그러지 않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숙박업소 갔을 때 뭐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볼 때 항상 그 몰카 구멍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없던 습관이거든요. 없던 습관이었는데 지하철 사건 이후로 제가 이게 생긴 거예요. 이런 습관이. 그럴 것 같아. 좀 무서울 것 같아. 어딜 가도. 그래서 무섭죠. 맞아요. 그리고 또 몰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리벤지 포르노 이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아 리벤지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이거 진짜 저는 심지어 제 주변 분들 중에 그 IP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 집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인데 이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이게 거실 현관과 거실이 있고 침대가 이쪽에 있대요. 오피스텔인데 거실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이면은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제 거실이 있고 여기가 현관이 있고 여기가 침실이 있대요. 근데 이쪽에다가 거실 끝쪽에다 모서리 쪽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P2P 사이트 온라인 이제 뭐 다운받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봤는데 자기 영상이 있다고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래. 어머. 진짜? 완전 소름 끼친다.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원래 이 뷰를 맞춰놓은대요. 이쪽만 이렇게 찍히게 뷰를 맞춰놓는데 이게 해킹당해가지고 뷰가 틀어진 거야. 아 뭐 그런 그러니까 것도 카메라가 이 180도까지 돌아가는 카메라인데 이 해킹 때문에 그 카메라의 뷰가 침실 쪽으로 틀어진 거예요. 근데 얘 이제 오피스텔이고 문이 없대요. 그래서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집에 이제 오고 했을 때 그 성관계를 하고 이랬던 그 영상이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지우러 갔어. 지우러 갔는데 사설 업체에다가 지우려고 가니까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비용이 얼마예요? 한 달에 800만 원. 800만 한 달에 원이요? 한 달에.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뭐 비용이 2,300이라고 대충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2,300이 아니라 댓글도 막 보고 이러니까 2,300이 아니라 사설 업체에 맡기면은 최소 500부터 8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800 정도인데 이게 또 웃긴 게 아니라 이게 좀 무서운 게 이 사설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일단 올라와 있는 파일을 다 지웠다고요. 근데 나는 이미 내가 A야. 근데 내가 다 이미 이 파일을 다운받았어. 다운받았으면 내 하드에 이 파일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유포될 가능성이 그쵸. 계속 남아 그치. 있는 다른 거죠.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데 이미.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유포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니까. 다운 받는 것도 진짜 그니까.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이 다운로드 킬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게 2차 가해고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입니다,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다들 당연히 몰카 찍는 사람 보면 욕하잖아요. 저는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니까 뭐 욕을 하고 나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몰카를 보고 그리고 또 그 몰카를 다운받고 소장하는 것도 그 행위에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그치, 겁니다. 당연하지. 그게 뭐지? 방관이라고 해야 되나? 보지도 말고 뿌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잠시만요. 네. 그 리벤지 포르노가 뭐냐라는 댓글이 있는데 리벤지 포르노가 복수. 그러니까 실제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연인일 때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를 하는 거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진짜 여자 근데 이거 리벤지 포르노가 다 여자 얼굴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보통 이렇게. 근데 이 리벤지 포르노에 진짜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이 야기가 되지 않았던 게 이 국산 야동으로 이게 포장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 이게 국산 야동이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가 맞아. 누군가가 촬영을 했고 이거를 유포한 게 맞는데 이거를 뭔가 제작이 된 포르노처럼 동영상처럼 이렇게 판매자들이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다운받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신체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내가 그 당사자라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도 너무 그게 타격이 클 것 같아. 단순하게 내 몸이 나온 것 때문에도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유되고 한다는 게 네네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샘 처음에 이게 1차 피해 몰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 피해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도 충격적인데, 동기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도 보통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뭐 애인 사이에서 퍼지는 일들이고 그게 더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1차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2차 피해가 사실 진짜 주요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도와줬던 그 사측의 교육 담당자에게 2차 피해를 당합니다. 곧 모텔에서 또 성폭행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 당한 일도 정말 충격적인데 근데 그 사건을 되게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써주신 거 보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 어린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지위가 낮은 여성들을 이제 유인하는 전형적인 그냥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도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후에 일어나는 양상들이 저는 더 약간 그 이야기해야 된다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거를 약간 좀 덮으려고 하고 약간 좀 피해자를 회유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러면은 먼저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가해자를 가려서 처벌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피해자만 지금 자꾸 약간 피해받고 있는 그러니까 뭐 너 이러다가 예전에 뭐 이런 일 있었는데 남자 여자 둘 다 잘렸다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그게 협박인 거죠. 그렇죠 협박인 근데 거죠. 그런 말을 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그 인사팀장의 이야기로는 이미 그렇게 해고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협박한 근데 거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얼마나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마를 시키고 입막음을 시키고 이걸 종용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냥 딱 표현해 준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응. 진짜 이게 정말 나 이게 제일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잖아요. 대기업이죠. 그러면은 대기업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회사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회사가 정말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고 또 형사 뭐 이런 사건이랑 연계시켜서 피해자를 이제 보호해주고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가해자를 감싸고 노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나는 이런 배신감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회사에서.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 뭐 남직원 씨가 너를 진짜 여직원 씨를 사랑하는 진짜 거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난 이 말이 진짜 웃기더라. 아니 그러면은 좋아하고 내가 좀 친밀하게 행동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호의나 어떤 친절한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나? 나한테 성폭력을 해도 돼요? 날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좋아하면 그러지 못하지. 아니 그리고 아니야 정말 그거 좋아한다. 말이 안 돼. 성폭력 자체가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가해자들이 좋아서 그랬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말에 너 좋아서 그런 거다. 뭘 좋아서 그래. 진짜 어이없어. 아니 그리고 막 되게 그 여자의 태도도 막 헷갈리게 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 분명히 싫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셨고요. 이거 그분은. 진짜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만약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내숭이 아니고 이 싫은 사람 거야. 진짜 그건 싫은 겁니다. 이걸 진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또 웃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게 알려지니까 그런 말들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도 좋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얘도 약간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그 2차로 다시 이제 그 법적 조치를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분을 또 꽃뱀으로 몰아가는 약간 이상한 소문을 내신 거죠. 회사 사회에서. 근데 여성의 성폭행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그놈의 꽃뱀입니다. 꽃뱀 논란 진짜. 근데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여직원이 1차 고소를 취할 때 그쪽 변호사가
합의금을 준다고 했을 때 제시를 거부했어요. 돈을 안 받았단 돈도 안 말이에요. 받았죠.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상관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을까라는 그 포인트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뭐 1차가 아니라 첫 이제 그 형사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이 무혐의로 판결이 난 거를 지금 화두가 다시 되면서 회자가 되고 화두가 되면서 다시 재수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1차에서 일단 내 여자로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냥 여성의 입장으로서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그런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사람한테 합의금을 한 푼도 안 받았어. 이거는 나의 이 억울함을 돈으로서 환산하고 싶지가 않은 느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돈 받든 안 받든 당연히 다 처벌받아야 되는 아니, 거 당연히 아니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아도 뭔가 받고 안 받고가 뭔가 이 사람의 꽃뱀과 아님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게 난 너무 그치. 웃긴 것 같아. 이거 완전 이것도 또 한 번 이제 단죄 내리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 그러니까 진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술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이제 그 방어흔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그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내동댕이 쳐지니까 뭐 어깨에 멍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침대에 내던져졌는데 어떻게 멍이 드냐. 맞아. 그럴 리가 그건 없고. 여자로 들 수 있지. 그럼 그 말한 사람은 그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그냥 정말 사실 그런 그 여경의 포지션은 정말 피해자의 그런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또 그걸 증거 자료로 남겨주고 조서를 꾸리는 걸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여직원의 그런 태도들을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 측 변호사도 그 그 형사팀한테 어차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할 거니까 수사 진행하지 말라는 말을 근데 했대요. 그래서 진짜 수사를 진행 안 그러니까 했어요.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이게 경찰 측에서 지금 또 기사를 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 측에서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피해자가 마지막 전화만 받고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나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또 못 봤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지? 근데 또 한편 뭐 또 소문이긴 한데 뭐 그 가해자 집안이 되게 좋다. 뭐 권력 아빠가 부장 검사다 권력자인가? 막 이런 거. 그래서 뭐 집안이 뭐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라고. 근데 집안이 뭐, 어떻든 말든 막 그때 말하기로는 막 남자가 그 찾아와갖고 막 약간 웃으면서 야 막 협박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여자를 그 피해자라고 하시는 그분을 좀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태도가 일단은 뭐 그 부자든 아니든 떠나서 되게 깔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그 가해자 남직원분이 집으로 찾아온 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찾아왔잖아. 근데 맞아. 이걸 칼로 확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 그게 되게 맞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이걸 말이 칼로 아니야. 확 하면서 그러니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보자마자. 네가 감히 그러니까. 나를 고소해 가만두지 않겠어. 얘는 어차피 복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신고를 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일 때문에. 못하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직원한테는 사회에 나온 첫 직장이잖아. 25살이에요, 여러분. 25살인데 이 온갖 이 거짓 같은 일을 그런 거지 같은 일을 한꺼번에 다 당한 거 한 회사에서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이게 되게 피해의 양상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이후에 인사팀장이 한 짓도 정말 과관인데. 나는 걔가 제일 쓰레기야. 내 어떻게 입장에서는 그랬어? 여러분 쓰레기가 궁금하시면 없어. 그걸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정말 화가 나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3차 피해도 뭐 할 말이 많긴 한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다 돼가서 그래서 결국엔 그거예요. 이제 물론 피해자나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업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사측에서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징계를 아주 강하게 내린다든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액션을 확실하게 취했으면
오히려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한샘 불매 운동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기업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 실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되게 그치.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조치를 네.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맞아, 이런 오히려. 맞아요. 소비자들의 보이콧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샘 측에서 다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했으면은 사람들이 왜 한샘 안 사? 그럴 일 없지. 오히려 되게 깨끗한 회사구나, 되게 처리를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그러니까. 근데 이 피해자가 얻을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도대체 이 사건에서. 근데 꼭 이게 사측에서. 한샘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되게 모르는. 많을걸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생활 한다고 제대로 말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저도. 일 많이 있었지만 나 이 먹고 사는 일 달린 일인데 누가 나서서 얘기를 하겠어요. 네, 말 못하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게 뭐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희롱 이런 것들은 정말 많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 그거 아세요? 그거 원래는 기업이나 회사에 1년에 한 번 필수로 아, 그 맞아. 성 예방 그 잠시만요. 교육이 있잖아. 교육을 해야 돼요. 내가 회사 다닐 때 팩스로 그게 온 거야. 팩스로 이게 딱 오더라고. 교육 받아라 이게 오는데 내가 이제 그때 내 옆에 이사님이 있었는데 이사님 우리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 왜 이걸 안 해도 돼요? 해야죠. 네, 교육이 그랬어. 얼마나 제대로 되겠어. 또. 근데 2시간이나 걸리고 시간 잡아먹고 봉사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언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말 하더라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한샘에서 이런 대처를 한다는 거는 직장 내 성폭행이나 성폭력 이런 성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기업 분위기가 아니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진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종합 사실 헬 세트지. 종합 진짜 헬 세트. 사실 이게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지. 한 사건만 일어나면은 뭐 그럴만한데 이게 지금 다 겪으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약간 한샘이라는 기업 분위기 자체가 약간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약간 좀 남자들이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여기 분위기 자체가 말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러니까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어떡해.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인사팀장도 말하기로는 뭐 전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 들리는 소문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현대카드 말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몰랐던 피해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나오겠죠. 계속 이렇게 말을 계속 하고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되게 사실은 좀 정신없긴 했지만, 많은 이슈를 많은 주제를 다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여성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정신없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첫 방송이라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시선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기업 문화 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어떤 그 주변 동료들의 태도라든지, 뭐 몰카 얘기도 정말 많이 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이게 개인이 의식이 약간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피해자가 발생하면은 난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사측에서도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구조적으로도 좀 약간 보완하고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무슨 뭐 법적으로도 지금 뭔가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몰카 관련된 법 개정이나. 있죠. 그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되고 나서 네. 이렇게 좋아해. 아니 나 이런 진짜 이 전쟁을 디지털 성범죄 이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알아왔던 건데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선포하고 나서 이게 진짜 일사천리로 빨리 이루어졌어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종합대책이 나왔고요. 이 종합대책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은 단속과 처벌 강화. 이게 이전에는 뭐 벌금형과 징역형을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왜 잘못했으면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야지. 이게 정말 기쁜 일이 뭐냐면은 이 가해자 삭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해자 삭제 비용을 피해자 삭제 비용. 이거 피해자 동영상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을 해요, 이제. 네.
가해자가 부담을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몰카 판매 등록제. 이런 변형 카메라, 뭐 안경캠이나 뭐 넥타이 캠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입 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등록제를 해요. 등록제를 해서 이 유통이 어떻게 되고 하는지 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카메라를 샀다. 그러면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촬영할 때 저희 무음 카메라 있잖아요. 무음 카메라 이거 이제 못 씁니다. 걸려요. 그래요? 네. 무음 카메라 그건 못 또 쓰고 몰랐네. 불빛이랑 뭐 소리 등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게끔 무조건 그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불법 영상물을 유통을 긴급으로 차단하는 거. 네네네. 뭐 원래는 기존 10일, 8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건데 이제는 3일 이내에 이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공무원들이 몰카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배제됩니다. 그 공직에서 아예 박탈이 돼요. 박탈이 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경찰 내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전문성도 보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성범죄를 경험하신 여성분들이 어디다 토로해야 될지를 좀 모르는 그런 향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긴급전화 1633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신고 즉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랑 긴급 삭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 상담, 정신적 피해, 의료비, 보호 시설 입소 지원, 조사 많이 해왔다. 무료 네. 법률 서비스까지. 아니, 교환 프로그램 같이 돼서 마지막 이게 마무리가. 아니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맞아, 이거 맞아,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하지. 맞아. 이 무료 법률 서비스 네. 피해자 종합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종합 선물 세트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급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첫 방송이라서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저희도 알아요. 저희끼리 수다 떨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네, 저희가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경직되네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말 다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맞아. 네. 준비한 거 많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뭐 크게 문제를 뭐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좀 약간 정말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좀 그런 일들 좀 소개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한샘이 그런 예시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희 경험담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네,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네. 다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콘텐츠를 UBC에서 이제 첫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나 TV 나왔어라고 외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재밌으면은 보시는 분들도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저희 그냥 네. 일반인이에요. 저희 그냥 일반인이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이제 저희가 UBC 정규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더 재밌게, 더 알차게, 또 더 수다스럽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일단은 같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솔직히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같이 이제 피드백 받고 좀 만들어 나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부터 뭔가 컨텐츠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또 이런 방송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재밌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지금 댓글 주셨는데 저희가 젠더 주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 다양한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그거를 좀 약간 저희 시각으로 좀 약간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게 저희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페이스북도 그거 개설했거든요. 이 제목 X들의 X들의 마이웨이 토크쇼 치시면 나와요. 진짜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시간 어제 됐어요. 한 거 아니에요? 넥스들의 마이웨이 네. 토크쇼입니다. 거기에 또 사연들 같은 거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시험 방송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시청해주신 시청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술인과 뭐 게스트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던 건데 저희를 어떤 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외적인 평가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저희가 토로를 했죠. 토로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예민한 사람, 또 까칠한 여자 이런 쪽으로 좀 치부가 돼버리더라고요. 해서 네. 음, 네. 그래서 뭐 좀 부연 설명하자면, 다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어쨌든, 네, 얘기하자면, 어쨌든 캠핑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캠핑이 막상 저희가 이제 완전 캠핑 초보예요. 그러니까 뭐 캠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보니까 생각보다 캠핑 내 문화가, 물론 안 그런 캠핑도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약간 남성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캠핑과 섬을 즐기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뭐 활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되게 좀 안 입고 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캠핑하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옷은 아웃도어 룩을 입어야 되고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저희가 좀 거기서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셋 다 약간 이런 문제에 민감하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고 네. 뭐 네. 이게 시선이라는 게 뭐 정형화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뭐 자유롭게 좀 차별화될 수도 있고 또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예술가는 이래야 되고 예술가로 왔으면 이래야 되고 뭐 뭐든지 그 기준이라는 거에 맞춰서 꼭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건 좀 어떨까. 그렇다고 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어떤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이게 일반화될 수 아니 이게 뭐지? 어떤 뭐 답을 정해두고 하는 일들이 아니고 그냥 재밌으려고 간 캠핑이었고 즐기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틀렸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진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섬에 이제 약간 그 아티스트로서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되게 눈에 띄었었어요. 그 캠핑에서. 왜냐면은 여자끼리 오는 이제 캠핑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이제 뭐 인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셋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외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잠깐 사이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분이 그때 살짝 나쁜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뭐 옷 입는 거나 뭐 아니면 얼굴 막 이런 거 좀 약간 그런 거 평가받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티스트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여자로서 너무 이렇게 너무 정체성이 여자로서만 어필되는 게 조금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진 찍으러 왔다. 그래서 섬을 나만의 약간 관점으로 좀 찍어보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난 척하네. 뭐 예술가라 대접해주기 바라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자기 커리어를 좀 내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재수없다는 말을 듣거나 아니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사회생활 못하는 건가 생각해가지고 그럼 막 네네 그러게 되면 또 이제 뭐 너무 또 금세 또 이제 여자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니까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 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저도 전에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저 음악을 했었어요. 음악을 했었는데 공연을 그 캠핑 내에서 공연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연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저한테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UBC 시청자 여러분,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선욱입니다. 오늘 새로운 방송, 시험 방송입니다. X,
영어로 EX. X가 뭘까요? 예. 그래서 여성 세 분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다를 떠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우리 그 팟캐스트 쪽이나 이쪽 봐도 여성분들끼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죠. 특히 시민들. 예. 그래서 여성 세 분으로 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EX, X.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X를 앞으로 이제 하실 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빠질 거예요, 저는. 네. 저는 빠지고 이제 센 언니들, 센 언니, 센 언니 세 분이서 알아서들 하실 거예요.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각자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먼저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이다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각예술 작가이고 일단 공식적인 건 그렇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각예술 작가고요. 주로 다루는 매체는 사진이랑 영상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성 문제나 좀 사회적인 이슈들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기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지방 여자 공간 디자이너랑 공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공연 기획이랑 디렉터로도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지입니다. 양윤지님. 자, 그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실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약간 취미는 달리기가 취미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서울 중앙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와서 헐. 이렇게 입술이 다 터졌어요. 면역력이 약해져갖고. 오. 네, 그리고 이제 또 취미로 이제 좀 감성적인 걸 또 좋아해요.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극단 생활도 같이, 직장인 극단 생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것들을 주로 좋아하고 리액션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앞으로 리액션 열심히 하시겠네. 네. 자, 마이크는 하여튼 조금 가까이 돼서 네. 해주시고요. 지금 소개는 간단하게 들으셨는데요. EX라는 이름을 지금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 보면 expression, experience, example, ex-girlfriend, extra, exit, EX로 시작되는 다양한 단어를 쭉 나열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팀 이름을 뭘로 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EX 앞에 이제 붙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뭘,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이랑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일단 경험 위주로 진짜 약간 사소한 일상 같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되게 어떤 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면들이 보여지는 그런 약간 경험들 위주로 약간 수다 토크 식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그 당일에 가니까 윤지 씨도 노래 한 곡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준비해 간 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안 한다고 했더니 다은 씨랑 똑같은 류의 풍으로 그러면은 뭐 예술가 대접을 받고 싶냐. 이 말을 우리한테 한 거잖아요. 아니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어디 직장에 들어가나 어딜 가나. 이따가 뭐 한샘 얘기도 할 거지만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딱 철벽처럼 해도 욕 먹고 너무 막 뭘 해도 욕 먹는 거 아니야 결국? 어쨌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우리끼리 그렇게 섬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왜냐면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한테 그분께서 했던 행동들이 똑같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다음날 사과를 받았어요. 그렇죠. 오셔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제 많이 실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과를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대체 아웃도어 룩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로브를 입었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로브 입었다고 욕 많이 먹고 어쨌든 뭐 그런 뭐 외적으로 평가를 좀 많이 당해서. 네. 근데 이게 문제가 평가를 당하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약간 2차적으로 봤을 때 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했을 때 그걸 또 말하게 되면 저 사람은 되게 예민한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쟤는 어리면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 뭐 지금 뭐 앞으로 말할 뭐 한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쪽 분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라든가 태도 측면에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이런 불만을 제기를 했을 때 아, 쟤 되게 예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발언을 못 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말을 아까 저희가 지금 처음 만나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어떤 좀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저희 만난 일화는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네,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경험담 얘기하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헨리에서는 일단 저희 처음이니까 저희 만난 얘기를 했는데 이후로 각 분야들 있잖아요. 각 분야 뭐 몸담고 계시는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분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경험을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아요. 네, 헨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코너로 준비한 게 저희가 사회적 이슈 토론 코너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잠시만요. 네. 그 저희 햇넷서 이 코너에서는 저희의 일화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겪으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그래서 그쪽으로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걸로 보내주시면은 그 대화를 또 저희 그 주제를 다뤄보기도 하고 이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밌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 에피소드도 듣고 얘기도 듣고 같이 공유하고 얘기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었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 토론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 토론 코너에서는 사회적 그냥 진짜 한 주에 약간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좀 약간 저희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성을 대표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의 시선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게 꼭 여성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좀 중요하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된다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 주 지금 처음 시험 방송에서는 한창 지금 이슈가 되고 일반인들인데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세 보인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저희가 방송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떨려요. 예. 네. 근데 지금 소개를 보면 공통 키워드가 여자, 섬, 서른 즈음, 영국부, 똘끼, 열정, 반골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예, 한번 뭐 부연 설명을 좀.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같이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떤 섬 컨텐츠 여행 이런 행사를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행사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요. 이따가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코너에서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부조리함과 또 불합리함 이런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서 술 먹으면서도 하고 카페 가서도 하고 이러다가 이런 환경을 개선을 하려면은 여성들이 약간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되게 긴장된다 이거. 그리고 편하게 말해 편하게. 나도 긴장되잖아. 그런 토로의 장이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해보자 한번 해가지고 결성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코너 제목이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네. 했네 했어. 네. 예, 이 코너 했네 했어. 네. 이거 맞아. 표현 제법 들어봤던 것 같아요. 했네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코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했네 했어 그냥 딱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뭐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게 어떤 구체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을 약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했네 했어.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니까 뭐 했네 했어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해도 되나? 일반적으로 약간 떠올리는 그런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분야에서 겪었던 어떤 뭐 여성 관련된 이슈라든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좀 약간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부조리하다, 아니면 좀 이건 너무 열받는다, 이렇게 좀 꼬집어주고 싶은 경험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로 저희가 햇네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네. 네. 자, 이 밖에 이제 사회적 이슈 토론 코너가 있고요. 이건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빠질 건데요. 네. 오늘은 한샘 그 여직원 성폭행 사건 이런 거 이야기 나누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언더독 프로젝트, 이거는 뭐 게스트 초대해서 네.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다양하게 시도를 지금 해보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 재미있는 방송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일단 우리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네. X 팀, X를 앞으로 진행해 주실 세 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빠지고 이 세 분들의 수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빠질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도 옆에서 시청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 소개는 앞서서 말씀해드렸고요. 저희가 어제 햇네에서 코너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잠깐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캠핑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먼저 하고, 네, 누가 말씀? 저희가 캠핑을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던 자리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외적인 평가, 또 약간 여성들을 그 정형화된 자기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저희가 어떤 단어들을 많이 들었냐면은 뭐 비키니 캠핑 이런 것들, 이런 그다음에 이그젬플, 뭐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그젬플도 있고, 또 누군가의 뭐 엑스 걸프렌드이기도 하니까 엑스 걸프렌드라고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뜻을 조금 담을 수 있는 EX라고 이제 좀 결정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조금 열려 있는, 약간 어떤 뭐 고정되어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좀 운신의 폭을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열린 의미가 되고자 해서 EX로 정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은 주 1회를 할 거고요. 방송 일자는 사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화요일이지만 화요일에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화요일에 할 수도 있고, 뭐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수요일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차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방송 어떤 내용 하실 거예요? 궁금한 거. 방송을 저희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뭐 딱 정형화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뭐 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냥 컨셉이 약간 여자들의 수다 이런 게 컨셉이거든요. 그냥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하듯이. 근데 저희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동안은 이제 여성들끼리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보내주신 프로포절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하여튼 이거 파일을 딱 보는데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제가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이 담론을 저희가 사실 좀 피해가고 있는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했다가 딱 보니까 거창한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가가지고 휴.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또 표방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돌발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민감하네. 예.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우선은 짐작을 마이크. 하기로는 저는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네네. 그 책 네. 자체가.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예.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이런 그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진짜 즉석에서 지금 돌발 질문이라 가지고 적잖이 좀 저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답해도 될까요? 예.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그 책 쓴 내용을 봤어요, 조금.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네.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여성을 그렇게 예, 대상화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되게 적나라한 욕망들이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네. 그리고 약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저는 조금 문제가 네, 있다고 네.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이나 아니면 네. 어떤 그러니까 의식주 이런 걸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직업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까지 재단되어야 될 기준인가? 그거는 솔직히 전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네. 예. 뭐 저랑 비슷한데? 네. 그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네. 잘라라,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극단적으로 재단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들을 다 잘하세요. 예, 그런가요? 방송 잘 될 것 같아. 저희가 사실 되게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쩌리 일반